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퀸컵 결승전을 둘러싼 충격적인 논란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경기의 승패가 아니라 한국 축구 문화 전반을 뒤흔든 사건,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출연자와 감독들의 행보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결승전을 바라본 많은 시청자들은 하나같이 분노했습니다. 편파, 반정, 전략적 반칙, 출연자 경력 은폐 의혹까지 축구의 본질을 왜곡하는 장면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감독이 반칙성 플레이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듯한 모습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시청자들이 경기 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댓글에서 쏟아낸 분노는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정정당당한 경쟁 대신 몸싸움과 반칙이 강조되는 화면은 어린 선수들에게 잘못된 학습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시마 선수는 이번 결승전 내내 집중적인 견제를 당했습니다. 공을 잡을 때마다 두세 명이 달려들었고, 심판의 시야 밖에서는 유니폼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로 눌러버리는 장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편집 과정에서 빠진 부분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반칙이 있었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 피지컬 위주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뵐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번 사태는 과거 사례와도 겹쳐집니다. 석희 선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훈련과 연습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경기 직전 피지컬이 약하다는 이유로 선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표로 출전한 나루미 선수는 체격이 훨씬 작았음에도 기술과 경기 운영 능력으로 충분히 제 몫을 해냈습니다. 기술을 중시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체격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영표 감독 역시 구척장신팀을 맡으며 지나치게 힘과 키에 의존하는 전술을 선호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손을 쓰는 플레이를 권장하는 듯한 모습까지 포착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그 결과 이번 결승전에서 구척장신팀이 우승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승자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성과 정직성이 결여된 승리, 그것은 더 이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가장 큰 충격은 이영표 감독의 불참이었습니다. 원래 우승팀 감독이 퀸컵 전체 감독직을 맡는다고 알려졌지만 현장에는 이영표 감독 대신 이근호 감독이 나왔습니다. 조재진 감독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확인 결과 이근호 감독이 맞았습니다. 이영표 감독이 심리적 부담을 느껴 스스로 물러난 것인지 아니면 제작진이 일정 기간 휴식을 주기로 결정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재 자체가 이번 사건의 파장을 더욱 키웠습니다. 여기까지가 결승전과 그 전후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때 한국 축구의 아이콘이었던 이영표 감독마저 시대착오적인 전술로 비판받는 상황, 그리고 몸싸움과 반칙이 당연시되는 경기 운영 방식은 한국 축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는 심각한 신호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잡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축구라는 종목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체격 위주의 문화를 과감히 버렸습니다. 대신 기술과 창의성을 중시하며 선수 육성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일본 여자 축구는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피파 랭킹에서도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1980년 대식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긴다는 단순한 발상은 시대를 역행하는 전략일 뿐입니다. 결승전에서 드러난 반칙 장면은 그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마시마 선수를 향한 거친 태클과 잡아당김은 기술적 플레이보다 몸싸움이 우선시되는 문화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만 희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어린 선수들이 화면을 보며 배우는 것이 결국 몸싸움이 곧 축구라는 잘못된 인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힘과 체격에 치중한 선수만이 살아남는 구조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의 성장을 막습니다. 결국 창의적인 플레이는 사라지고 단조로운 경기만 남게 됩니다. 시청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결승전은 승부조작이나 다름없다. 이런 프로그램은 차라리 중단하는 게 낫다라는 강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심판 판정에 대한 불신, 제작진의 편집 방식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방송에서는 일부 장면만 보여줬지만 현장에서 직접 본 이들은 편집되지 않은 더 심각한 반칙들이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정황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영표 감독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는 선수 시절 한국 축구의 상징적인 존재였고 해외 무대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퀸컵에서 보여준 행보는 과거의 명성을 무너뜨릴 만큼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힘과 키를 앞세운 전술을 고집하고 반칙성 플레이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방조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이근호 감독이 대신 지휘했지만 이 과정 자체가 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과연 이 대회의 운영이 투명한가라는 의문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선수들 사이의 관계없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구척장신과 원더우먼 팀의 치열한 대결 이후 양쪽 선수들이 한 팀으로 다시 뭉쳤을 때 과연 어색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감정의 골이 깊어 제대로 협력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외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선수들이 나란히 앉아 경기를 즐기고 뒤풀이에도 함께 참여하는 장면이 공개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어가기 위해 선수들이 개인적 감정을 억누르고 협력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마시마 선수는 키플레이어 상을 수상했습니다. 경기 내내 거친 견제와 반칙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잃지 않고 활약한 끝에 받은 상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타서린 선수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앙금을 해소하는 듯한 장면으로 비쳤습니다. 만약 마음속에 갈등이 계속됐다면 그렇게 편안하게 함께 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장면들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결국 선수들은 축구를 통해 하나가 된다. 그러나 그 속에서 드러난 문제들, 심판의 판정, 감독의 전술, 제작진의 운영 방식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수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승전과 그 후폭풍 속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인물이 바로 주명 선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명 선수를 직접 만난 경험이 있는데 그 순간은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지난 6월쯤 집 근처 골목길을 걷다가 우연히 주명 선수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목발을 짚고 있었고 수술의 흔적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제가 놀라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길거리에서 20분 넘게 나눈 대화는 팬과 선수라는 경계를 넘어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주명 선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골대녀로 돌아와 주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풋살팀에 들어오라고 제안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직 오른발 골절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고 철심 제거 수술을 받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조차 수술 부위의 통증이 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규팀에 합류한다는 것은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명 선수는 골대녀 무대에 돌아왔습니다. 팬들은 열광했지만 그의 합류가 일회성 이벤트인지 정규 편성인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아직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주명 선수였습니다. 부상과 공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팬들은 그의 복귀 무대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진실은 한국 여자 축구의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큰 부상을 겪고도 충분한 재활을 거치지 못한 채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명 선수 역시 그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재활 시스템과 지원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선수 개인의 의지와 희생으로 공백을 메워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한국 스포츠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를 상징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은 선수들의 관계에서 드러났습니다. 불사조와 불나비의 경기에 출전한
주명 선수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과연 예전의 기량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경기 전부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장 안에서 동료 선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부상으로 인한 경기력 저하를 넘어서는 리더십이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보다도 이런 태도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주명 선수의 복귀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부상을 이겨낸 투혼, 팀워크를 중시하는 자세, 그리고 한국 여자 축구가 마주한 제도적 한계까지. 결국 그의 존재는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 축구가 직면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주명 선수 한 사람의 복귀 스토리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만큼 대중이 진정한 축구와 정정당당한 경쟁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주명 선수가 보여줄 활약은 단순히 경기력 이상의 가치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 이상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팬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동시에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퀸컵이 남긴 사회적 파장과 한국 축구 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승전에서 드러난 장면들은 단순히 한 방송 프로그램의 연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가 축구라는 스포츠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그 속에 깊이 뿌리내린 가치관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정정당당함마저 포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제작진의 운영 방식은 공정성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출연자들의 과거 경력 은폐 의혹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단순히 오락적인 재미를 위해 선수들의 이력을 감춘다면 시청자들은 철저히 속는 셈입니다. 경기의 무게감이 왜곡되고 실제 축구 팬들에게는 모욕으로 다가옵니다. 출연자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시청자들이 결과를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그러한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언론 역시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일부 칼럼은 골대녀 결승전은 공정성을 잃은 쇼였다라고 규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단순한 예능을 넘어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컨텐츠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선수들이 몸싸움과 반칙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면 향후 한국 축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방송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 육성 시스템 전반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감독진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영표 감독은 과거 한국 축구의 영웅으로서 존경받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전술을 고집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근호 감독이 대신 현장을 지휘했지만 이 과정은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과연 이영표 감독은 왜 빠졌는가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며 시청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지도자의 부재와 혼란스러운 교체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회의 신뢰성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한국 축구가 일본과 비교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켰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과 어린 선수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체격과 힘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퀸컵 결승전은 그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마시마 선수를 향한 거친 반칙, 석희 선수가 피지컬 부족으로 탈락한 사례는 결국 똑같은 맥락에 연결됩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경기의 결과가 불만족스러워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한국 축구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더 큰 좌절을 느낀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오락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그 신뢰마저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는 퀸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 심판 판정, 선수 선발 과정 모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흥행과는 별개로 한국 축구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를 드러냈습니다. 기술과 창의성을 키우지 못한다면 한국은 언제까지나 일본과 세계 무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퀸컵 사태는 그 경고음을 누구보다도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퀸컵 사태 이후 선수들이 보여준 태도와 대중의 반응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결승전에서의 잡음이 컸던 만큼
이후 무대에서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구척장신과 원더우먼 팀 선수들이 다시 한 팀으로 묶여 경기를 치른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호기심을 안겼습니다. 치열하게 맞붙었던 상대가 이제는 동료가 되어 함께 뛰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이질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팬들은 과연 진심으로 화해했을까? 아니면 보여주기식 제스처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면을 보면 단순히 연출된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내내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했고 경기 후에도 함께 웃으며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는 개인적 감정을 억누르더라도 팀워크와 프로그램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복잡한 심정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선수들의 성숙한 태도에 감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주명 선수의 합류는 여전히 화제였습니다.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그는 팀의 일원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팬들은 그의 복귀를 반겼지만 동시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과연 이 상태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단순히 플레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력이 아닌 리더십의 발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마시마 선수 역시 주목받았습니다. 결승전에서 거친 반칙의 희생양이 되었던 그는 이번 경기에서도 중심을 지키며 활약했습니다. 특히 키플레이어 상을 수상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수많은 견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지배한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역경을 딛고 기술과 노력으로 인정받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방송 후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선수들의 태도와 경기 내용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이제라도 선수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다행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결승전의 불공정성과 제작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냉소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즉, 선수 개인에 대한 호감과 존중은 높아졌지만 대회와 제작진 전반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퀸컵이 단순한 오락 예능을 넘어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경기 결과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드러나는 공정성, 선수들의 태도, 그리고 한국 축구의 미래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시청자들에게 축구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승리를 위한 몸싸움이 전부일까? 아니면 기술과 창의성이 진정한 가치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한국 축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